서산 간월도에 어업 활동으로 생긴 폐허구 등 해양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까지 선착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축복하는 친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진시는 행사 준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주 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차량이 무더기로 고장이 났습니다. 경찰은 경유 품질 분석을 의뢰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이었던 청양군 남양면에 행복 나눔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제보로 이뤄지는 민원 25 순서입니다. 서산 간월도에 어업 활동으로 생긴 폐허구 등 해양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들까지 더해져 선착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산 간월도 선착장입니다. 입구에 낡은 폐허선이 방치돼 있고 그물에 엉켜 각종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지정 장소 역시 불법 투기 제보를 받는다는 현수막이 무색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해양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집화장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소주병, 부탄가스, 라면 봉지, 음식물 쓰레기부터 또 어민들이 어업을 하고 난 뒤에 남은 각종 폐어구까지 한데 뒤섞여서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습니다. 최근 주말에만 3천여 명이 간월도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환경을 기대했던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레저보트를 끌고 오는 낚시객들의 경우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일부 어민들이 선착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보기는 안 좋죠. 보기는 안 좋은데 그래도 여기에 있는 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어민들이 스스로 그걸 좀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관리하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좀 더 썼으면 좋겠네요. 어민들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어구를 모아둔 곳은 점용 허가를 받은 구역인데 관광객들이 폐기물로 오해하고 민원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또 해양 쓰레기 집화장에 불법으로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낚시객들도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개인 레저보트의 경우 주말 50여 척이 들어오는데 주차장과 선착장이 좁아 어업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추리라를 다 가져가요. 그럼 추리라 한 대가 승용차 한 서너 대 될 거를 그 사람들 놓고 가면 못 됩니다. 그럼 주차장이 협소한데 그렇게 놓고 하루 종일 방치하면 요 생업이 문제가 있고요. 우리는 생업이고 그 사람들 즐기러 오는 거 아닙니까? 레저로. 우리 어민들이 이 선착장도 다 청소하고 관리도 다 합니다. 민원 25 취재진이 관계기관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서산시는 해양 쓰레기는 전문 업체를 통해 1년에 2차례, 일반 쓰레기는 수시로 각각 수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용 구역을 벗어나 방치된 어구는 치우도록 지도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선착장과 항구 주변 환경 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바다 환경 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폐 그물과 로프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업 활동을 하시는 어민들은 물론이고 바다 낚시객들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께서는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산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약 300톤. 관련 민원도 늘고 있는 가운데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과 낚시를 즐기는 관광객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 25 정선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축복하는 친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년 2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당진시는 공식 행사와 미사에 국내외 거물급 인사가 참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프란치스코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행사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당진에서 태어난 김대건 신부는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사제로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는 내년 8월 솔매성지 일원에선 특별 미사와 도보성지 순례 등 종교 행사와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공주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차량이 무더기로 고장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공주시 계룡면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차량에 잇따라 배기가스 저감 장치 고장과 시동 꺼짐 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신고만 38건입니다. 차주들은 정비소에서 공통으로 기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다며 100여 명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유소와 차량에 남은 경유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석유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자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문화나 복지 시설이 열악합니다. 청양군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중에서도 이렇다 할 편의 공간이 없던 남양면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건립돼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감미로운 색소폰 소리가 청양의 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빨간 재킷을 차려입은 연주자들은 색소폰 연주에 몰두합니다. 1층에 마련된 북카페에서는 삼삼오오 둘러앉은 주민들이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30일 문을 연 남양면 행복 나눔터 모습입니다. 동아리실은 물론 마땅한 회의 공간도 없어 그동안 면사무소 회의실을 빌려 이용해왔다는 남양면 주민들. 행복 나눔터를 누구보다 반기고 있습니다. 동아리 팀이 한 6개 팀 돼요. 근데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2016년에 공모를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여기는 그 주로 취미 활동하고 그 말 그대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구성을 했어요. 앞으로 더 남양면이 동아리 구성도 좀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행복 나눔터는 연면적 900여 제곱미터, 2층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헬스장과 동아리방, 어린이집, 그리고 대강당까지 교육문화 복지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포함 모두 59억 원이 투입됐고 2017년부터 4년 동안 추진되었습니다. 청양군은 장평면과 청남면, 목면에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일에 대해서 내 고장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 지역들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대부분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제 목면, 또 청남, 장평 이렇게 내년도부터 또 계획이 돼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는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이 열악한 청양군. 복합 문화시설 설립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기사에선 예산군 내 농업진흥지역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된 논란을 전하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건축할 수 있는 곤충 사육사나 버섯 재배사 등을 지은 뒤 그 지붕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웃 농민은 애초에 영농 목적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을 악용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며 행정이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농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늘고 있는 이유, 바로 정부가 산지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농지에 대한 규제는 풀었기 때문인데요. 산지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하는 산사태, 또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이 속출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농업진흥지역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곤충 사육사나 축사, 버섯 재배사와 같은 농지 이용 시설 위에는 별도의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악용해서 영농 목적이 아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주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요. 예산군 내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3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농지 이용시설 건축 허가만 받기 때문에 추가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벼농사를 짓는 A씨는 2년 전 논 바로 옆에 본축 사육사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A씨는 건물 때문에 생긴 그늘이 논 절반을 가렸고 경계에 바짝 붙은 울다리 때문에 농기계 작업이 위험하다며 앞으로 계속 피해를 볼 생각을 하니 울분이 터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군에 건의문을 보냈지만 위반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행정이 농지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법을 악용하고 있진 않은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사항이 드러나면 농지 처분 명령이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며 적합한 절차를 거쳤는데도 갈등이 생기는 경우 대응에 한계가 있어 행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과 30일) 보령 앞바다에 각종 해양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30일 아침 8시쯤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톤급 선박 A호와 3톤급 선박 B호가 충돌해 선장 2명이 다리와 손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29일에는 저녁 10시쯤 오천면 외연도에서 아내와 캠핑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바위에 넘어져 머리와 등을 다쳤습니다. 해경은 최근 서해안에 안개가 많고 파도가 거세 사고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남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은 이번 주 충남 지역 아파트 전세값이 지난주보다 0.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상승률 0.11%에서 소폭 하락한 가운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산시가 지난주보다 0.16% 뛰며 가장 많이 올랐고 천안 서북구가 0.15%, 당진이 0.0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주 충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6%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사철을 앞두고 지역의 아파트 전세 물량이 부족하면서 전세값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성군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맞물려 시 전환 추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홍성군 인구는 내포 신도시 조성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월 인구 10만 명을 회복한 뒤 현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 같은 현상이 도내 군 단위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로 가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라며 오히려 시 단위 지자체의 인구를 바짝 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군의 19세 미만 인구수와 출생아 수의 경우 지난해 보령시와 공주시를 앞서며 6위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논산시를 제치고 5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젊은 인구 유입과 출생률 증가로 도내 일부 시 지역보다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며 시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충남 지역 기관들이 치매 환자를 돕기 위해 치유농장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와 농촌체험협의회 광역치매센터는 30일 농업기술원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치매 환자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 가족에게 안정을 주기 위해 치유농장 조성과 활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치유농장은 농촌의 자원을 치유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야외 활동 프로그램과 사례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치유농장은 현재 도내 15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은 2025년까지 60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양군의회 제268회 임시회가 30일, 10일 동안의 일정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군정 질문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청양군수와 실과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군정 질문에선 모두 136건의 질의가 나왔습니다. 또 청양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비롯해 1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